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시대인데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그리고 책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100권의 책을 읽으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한 권의 책을 쓰라는 데는 인색하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쓰는 게 자신의 분야에서 더 많이 배운다. 이게 직장인에게 책을 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사실 제목을 딸 때 거기서 이렇게 딱 땄어요. 그렇게 돼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출간하게 됐고요. 오늘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ow to 어떻게 쓰고 왜 써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직장을 애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CJ 홈쇼핑에 근무를 했었고 현대카드 쪽에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서울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서울시의 삼성의 뭐 제2기획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마케팅 주식회사 공기업 100억 출자하고 민관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업무를 진행했던 내용들이고 특히 예경에 있을 때는 브랜드 매니저로 이런 그 제품을 런칭을 했었고 현대카드 있을 때 패밀리 M, 그다음에 슈퍼세이브, 블랙카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민 세금이죠. 약 300억 정도를 가지고 서울을 전 세계 글로벌리 마케팅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등축제라든가 뭐 이런 서울 그랜드 세일, 썸머 세일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대우에서 미니 벽걸이 세탁기 나왔죠. 그게 제가 대한민국 1등 상품 마케팅 전략에 두 가지 상품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블랙카드, 프리미엄 카드가 들어가 있고 벽걸이 세탁기가 두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2005년도에 출간했고 대우전자 사장님한테 제가 2년인지 대우전자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저 서울광학 마케팅에 있을 때 같은 건물에 근무를 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 책을 2009년도에 제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본부장하고 과장이 내려와서 이거 개발하겠습니다. 뭐 특허 주겠다 뭐 어쩌다 해서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 2년 정도 2011년도에 본부장님 금형 다 떴습니다. 나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특허를 좀 챙겨주신다고 뭐 그거 뭐 내가 되겠냐고. 근데 제가 그 책에다가도 특허 부분은 지적 재산권 저작권이 걸려 있다라고 하고 실용신안 쪽으로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우에서 나름대로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주로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 경력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제가 강연할 때 그런 부분을 서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쓰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습니다. 셀러리맨의 배고픔에서 벗어나자. 그게 뭐냐? 책이다. 라고 해서 한국형 마케팅을 2004년도에 냈는데 제가 뭐 저 당시에는 그때 잘 아실 겁니다. 조서환 사장님이라고 KTF 부사장까지 하시고 KT 전무하시고 지금은 저쪽 세라점 대표님 그분하고 공저로 해서 이 책을 냈었고요. 운이 좋았어요. 21세기 북수 출판사 잘 나가는 데 아닙니까? 이쪽하고 운이 좋았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이 책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이 유지덤 하우스에서 먼저 찾아와서 책을 좀 써달라 컨셉으로 그래서 냈고 이 책 역시 지금도 서점에서 뭐 판매되는 세 번째 책은 세계가 나의 시장이라는 이건 옴니버스로 대학원 다닐 때 이상하게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책 쓴 걸 대학원생들이 자꾸만 책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0명이 뭉쳐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책을 쓴 사람은 참여했던 사람은 계속 책을 내고 뭐 유명한 사람 몇 명 됩니다. 이주영 저자라고 뭐 식스시그마 콘서트라든가 뭐 저쪽 외환은행 지금 팀장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확대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마케팅 엔진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혼자 갔죠. 이건 경영의 최전선을 간다라고 이건 국내에는 저자 모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거기 제가 총무를 했었는데
그 BBC라고 비즈니스 북 라이터스 클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테마 하나하나씩 쓴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 브랜딩 쪽을 제가 썼었고요. 이 책이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핵심 주제. 그리고 이 아이 마케팅은 제가 집사람을 그렇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저 집사람을 만난 건데 그 1년 후배로 입사했거든요. 킹카였습니다. 노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접수를 했죠. 한 1년여 쫓아다녀서 퇴짜도 굉장히 맞으면서 그 주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로 SBS 그 생방송 그때부터 해서 근데 처음에는 직장 정치 쪽으로 이렇게 썼었는데 출판사하고 컨셉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랑에도 전략이 필요해. 뭐 이런 쪽. 그러다가 결국은 직장에 나를 어떻게 아이 마케팅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쪽도 인터넷에 보면 그 독자들이 리플을 상당히 많이 달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책은 나름대로 그 저의 상징성, 그 베스트셀러. 이 책은 저건 추성엽밖에 낼 수 없는 책이었다. 이 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컨셉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이건 그 살림에서 성공을 이끄는 마케팅 지식 총서라고 해서 작년에 낸 거고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건 오늘 주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떻게 쓰는지. 먼저 베스트셀러를 쓰세요. 쓰려면. 그죠? 1년에 베스트셀러 100만 권 판매되는 책이 한 서너 권 나옵니다. 그거 쓰면 얼마 벌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보통 10% 받거든요. 10억. 저도 항상 그 희망에 섭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출판사들이 막 사재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출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너무 작업을 많이 해서 베스트셀러로 띄우고 그 서점의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라가야 그때 올라가는데 돈 많이 듭니다. 올라가야 또 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많이 읽죠? 아침형 인간 읽으신 분. 그래서 아침형 인간 되신 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 보셨죠? 직원들 춤추게 해요? 자기계발서 보지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30 넘으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 절대 못 바꾸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되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책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야 끌리는 사람이 되지 괜히 막 이것저것 읽을 때뿐이고 마지막 책장을 덮고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강원도에서 했는데 대관령 넘어올 때 막 꿈이 엄청나잖아요. 응? 내가 전역했다. 대한민국 나와라. 일주일 지나면 다 늦잠 자고 맨날 똑같아져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은. 응? 이 컨텐츠를 어떻게 잡을지 이게 제가 오늘 정말 일부러 가져왔어요. 보세요. 이게 이 책을 쓸 때 제가 첫 번째 초고 원고를 이렇게 각을 잡은 그 원고예요. 보시면 이 컨텐츠를 잡는데 엄청 집중을 하고 뒤에는 인터넷에서 긁어다 붙인 거. 이게 쭉 있어요. 이거 가지실 분. 네. 제가 저거 어렵게 찾았어요. 제가 저거 보시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확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명심하실 점이 히트 상품하고 베스트셀러는 95% 똑같습니다. 컨텐츠보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 현대시장은 크게 4가지 특징이잖아요. 그죠? 원료의 동질화, 생산 라인의 뭐 동질화, 표준화, 글로벌화. 그죠? 똑같아요. 제품력 거의 비슷합니다. 단, 이 제품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원했어요? 안 원했잖아요. 삼성하고 애플이 쏟아 부으니까 만들어져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히트 상품은 옆집 그 아주머니가 사셨는데 안 사면 불안하게 만들면 돼요. 단적인 예로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애
너무 공부를 시키지 말자. 그래서 피아노, 덕, 태권도 뭐 이렇게 학원만 보냈는데 애가 막 50점 맞아오고 사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게 되더라고요. 분위기 조성. 이게 히트상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쓰기. 과연 어려운 거나? 아닙니다. 첫 번째. A4 100장 쓰면 240페이지 책이 돼요. 출판사 기획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두 번째. 논문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지도교수님 술까지 사드려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고? 이거 정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인터넷. 지금은 노하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웨어 시대입니다. 어디에 있냐?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 하나만 하면 얼마든지 다 가져오는 세상이다. 아줌마, 대학생들도 책을 내는 시대다. 여러분들도 책을 낼 수 있다. 오늘 강연에서 이 차트 하나하나의 이 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께는 다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적으실 필요나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읽기보다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CEO 치고 책벌레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책벌레래. 그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책을 쓰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이 조순 전 서울시장님 아시죠? 그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 조관일 박사님. 두 분이 책을 많이 쓰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는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 써보시면 100권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웁니다. 확실히.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유예요. 스스로도 놀랄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내면 외부 강연이 들어오고 뭐 전문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외부 강연 가려면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그쪽에 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죠? 회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가치. 이게 뭐냐? 책이다. 여러분,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기업, 대기업 55세, 50세 끝나. 근데 60세에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잘 써서 그쪽 부분의 이미지를 잘 구축해 놓으면 한 80세까지 강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겨냥해서 책을 쓰라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몸값과 자신의 업무 지식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게 책쓰기다. 부수입 얼마나 될까? 글쎄, 너무 베스트셀러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로또보다는 높습니다, 확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또 사지 말고 책 쓰세요. 수많은 출판사에 원고가 접수되거든요. 그 중에서 5% 정도만 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나 희망을 불어넣는다고 조금 하지만 제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은 how to, 왜 이게 출판사에서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 이유를 오늘 명쾌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금연하고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부터야. 그죠? 책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쓸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미루지 마세요. 현대카드 있을 때 그 동기 친구가 뭐 책 하나 하고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지가 책을 쓸 거야. 저가 술자리에서 내공을 조금씩 전수해 줬거든요. 진짜 책을 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책을 한 5권쯤 냈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자신감부터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마음, 액션.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쓰고자 하면 경쟁서적을 분석하라. 똑같아요, 마케팅하고. 키 이슈가 뭐냐.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시장 진입 순서입니다. 두 번째가 가격대. 근데 이건 뭐, 야, 이 책이 얼마나 팔릴까? 책 컨텐츠, 어휘력. 이게 얼마나 따라갈까? 그래서 STP 전략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이렇게 에스컬레 컨셉을 도출해서 내는 게 책입니다. 그래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마케팅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P.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STP. 이건 마케팅 전략의 소위 설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은 성숙할수록 세분화됩니다. 쪼개지죠? 다다다닥. 옛날에는 빨래 비누였으면 됐는데 그 빨래 비누에다가 그 뭐죠? 세탁 세제, 거기에다가 옥시크린, 표백제, 거기다 섬유 유연제, 피존, 다다다다다. 그죠? 김치 끝내주는 제품 아니에요. 응? 김치 냉장고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저거 저 희한한 사람이다. 뭔 김치 냉장고냐.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그랬어요. 실패한다.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 냉장고는 대형화되고 있다. 양문형 냉장고로. 김치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주택 공간도 협소한데 누가 워너브댐을 거기다가 또 이렇게 들여놓겠냐. 우리 안 만든다. 그랬다가 지금 다 뺏겨가지고 만들잖아요. 대기업들. 어쨌든 대단하죠. 근데 그 뒷채를 저는 이제 대한민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례로까지 올라갔어요. 김치 냉장고가. 그만큼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처음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은 다 안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누가 60만 원, 70만 원 안 산다. 근데 핵심 역량, 자동차 에어컨 만드는 만두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거든요. 출시해서 강남의 아주머니들한테 300명한테 뿌렸어요. 6개월 동안 사용해 보시고 만족하면 50%가 이게 드리겠습니다. 290명이 샀어. 샘플을 3,000명으로, 2,800명이 사네? 오케이, 공중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옆집 아주머니들. 응?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 바람 나면 이사 가야 돼요. 이 워드 오브 마우스 아파트. 이게 강남 서초 송파에서 슈퍼를 치면 파급력이 그게 마케팅입니다. 시장은 현대카드도 보시면 뭐 타겟팅, 세그멘테이션에 따라 촥촥촥촥 공략하잖아요. 5,000가지의 카드 상품이 있다. 그 중에서 알파벳 26개는 현대카드가 확실히 잡겠다. 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겟팅. 누구한테 팔 거냐. 매스로 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9,999명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이런 포커스, 블랙카드나 이런 쪽. 적당한 포지셔닝. 내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들 머릿속에 한 단어로 심을 것이냐. 이 STP 전략에 따라 상품의 존폐 여부는 결정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은 책하고 탁 연계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중간중간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계속 하세요.
마케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포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제품, 프로덕이 뭐냐. 고객은 사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구매합니다. 제품하고 브랜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하고 브랜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직접 사는 건 브랜드입니다. 달라요, 제품하고. 브랜드는 소비자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속에. 책은 제품,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제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은 크게 뭐 기능적 상품, 감각적 상품, 뭐 상징적 상품. 그래서 이런 쪽 뭐 애들이 뭐 상징적 뭐 저 이런 부분은 뭐 개념적으로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컨텐츠, 상품은 기본이다. 그렇죠? 가격. 가격은 여러분들도 많이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게가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으면 반대죠.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일상적 믿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상품은 대체로 약간의 그 고가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 어쨌든 제품은 그때그때 다르게 받아들이시고요.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책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출판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두께라든가. 근데 한국형 마케팅은 35,000원으로 갔어요. 아시죠? 처음에 낸 첫 책, 21세기 북수에서. 제일 비싼 책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타이틀을 연대, 경희대, 한양대, 대학원 교재선정에서 갔고요. 그래서 엄청 팔았습니다. 그래서 첫 책, 그건 인쇄를 받아서 이제 저자가 2명이니까 제가 750 정도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드려서 한 200 정도 드려서 시골 돼지 잡아서 좀 잔치하십시오. 장모님, 장인어른 100만 원씩 드리면서 직장인은 그럴 때 한 번씩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 한 100만 원 드리고 남은 집사람한테는 딱 100만 원만 줬어요. 그랬더니 좀 섭섭해 하던데 어쨌든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에서도. 한국형 마케팅이 이렇게 700페이지 정도로 35,000원에 한 데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다. 맞습니다. 시장 진입 순서나 제조 원가, 경쟁 제품 가격, 그리고 소비자 조사 결과나 기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은 영향을 미치는데 고가로 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전략 방향이 있는데 고가로 갈 때는 차별화된 못 뺏길 때 경쟁사들이 기술적 특허나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을 때 그죠? 삼성에서 삼성카드에서 디지털 세이브라고 해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면 50만 원 할인하는 그 상품을 런칭했었거든요. 현대자동차를 살 때 원래 현대카드가 30에서 50 할인하는데 삼성카드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1,000만 원 이상 혼수로 살 때 그걸 했는데 안 먹혔어요. 냉장고는 LG 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지른 게 100만 원 이상 살 때 50만 원을 할인하는 걸로 질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국 삼성전자 매장이나 막 이마트 그런 데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LG전자 트윈타워를 가서 왜냐면 저희는 LG전자를 잡는 게 일단 급선무였고 근데 상무님이 내려오더라고. 저는 팀장인데. 그래서 상무님한테 합시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LG카드가 신한카드로 막 넘어갈 때 LG카드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했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는 100만 원 이상의 70만 원 할인으로 질렀거든요. 그게 슈퍼세이브고 그래서 다시 그걸 역전시키면서 MS로 치고 올라간 그게 이제 슈퍼세이브인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등 전략 참 애매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브랜드 스위칭이 어려운 시장이 치약이라고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80 치약이 1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데에는 나름대로 가격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공했다. 저가 전략. LG생활건강에서 락스와 세제를 한 번에라고 이런 걸 냈었어요. 저에게 있었는데 650ml로. 그래? 그러면 락스 세제 하나로, 우리 하나로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락스 세제 하나로 해서 이걸 제가 750ml로 팠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낮게. 그래서 물량으로 저런 게 마케팅 전략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유통. 유통 굉장히 복잡하죠. 전국에는 뭐 13만 개 정도 슈퍼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통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제조사가 있으면 전방 통합,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생산하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그 포스코에서 철을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스틸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방법이 있고, 후방 통합 이쪽 채널 쪽으로는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 내서 팔겠다라고 해서 대리점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을 그냥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다른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슈퍼갑입니다. 이마트. 어쨌든 대기업들이 이 골목 상권, 물론 유통 근대화에도 기여하지만 이 골목 상권을 너무 침해하죠. 각성해야 됩니다. 저 촬영만 안 하면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유통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라면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그 농심라면 만년 설움 당하면서 삼양라면 1위였잖아요. 근데 그때 매울 신 컨셉 신에서 신라면을 내면서 삼양라면을 얻고 이게 뭐 1조 이상 어쨌든 대단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한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막 그때 흔들렸던 게 이쪽 그 하얀 라면 삼총사 해가지고 꼬꼬면이다 뭐 이경규 막 쓰고 뭐 해서. 근데 이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양의 신라면에서 대응을 한 게 얘들은 칼국수를 대응을 했어요. 칼국수로. 만약 여기에서 우리도 꼬꼬면 비슷한 걸 내면 시장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대응하면서 결국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고 지금은 신라면, 더군다나 싸이까지 동원해서 아침 굶지 말랍니다. 아침밥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라면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 촬영 농심한테 찍히는 거 아니죠.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마케팅에는 푸시 전략하고 풀 전략. 그죠? 푸시는 대리점 쪽에 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2박스를 끊으면 1박스 더 줄게. 그러면 진열 공간이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거래선한테 찔러주는 장려금 인센티브. 요즘 뭐 기업들 많이 걸려가지고 공정위에서 뭐 받죠. 그리고 진열 콘테스트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풀 전략. 이건 공중파로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매장을 찾게 만드는 전략. 예를 들어 TV 광고나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저 현대카드 팀장 할 때 이마트가 전 가맹점에서 제일 매출 높거든요. 현대카드는 절대 그 캐시 카운터에 그 현대카드 무이자 할부 이거 하나만 세워도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마트에서 결제하신 현대카드 회원한테는 리무진을 태워다 준다. 그리고 이걸 조중동에다가 빵 튀어서 이렇게 했던 전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세상에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이게 훑어보면 언론을 여러분들 많이 믿지 마세요. 저는 언론 믿지 않습니다. 언론. 왜냐하면 언론사 수익의 7, 80%는 사실 광고 수익이거든요. 그럼 잘된 기사 순으로 다음 광고를 줍니다. 자, 이런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프로모션. 포피 중에 마지막 프로모션은 많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살아야 들면 이게 슈퍼세이브 런칭할 때 슈퍼세이브를 사신 고객께는 그러니까 공개 현상 구매와 관계없이 걸 때는 뭐 아파트를 줘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단 구매 조건으로 할 때는 인당 500만 원을 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도 5 플러스 500만 원 할인해서 26명. 내가 26명 걸었으니까 LG도 네.
해가지고 LG 이거 26명 LG에서 냈고 그 당시 김연아 이거 그때 이거 260명 해서 런칭 프로모션으로 한 건데 근데 실제 프로모션이 끝난 다음에 이건 별로 실제로 못 사가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 준다고 해도. 근데 이건 500만 원이 언더기 때문에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 프로모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나중에 출판사하고 얘기할 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에서 20이 컨텐츠라면 80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책을 내면 그 출판사들에서 뭐 신문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SNS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TV잖아요. 그죠? TV 같은 경우 보면 이게 SBS, MBC 뭐 이런 게 에세이 타임이라고 해서 제일 비싼 게 15초짜리가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광고 행태나 그런 거 보면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막 이런 광고들. 신한카드가 LG카드를 접수한 다음에 서양인들 2명이 막 나와서 달려가다가 아시아 1등 카드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국적 기업 그 마스터카드 얼마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의 순간 마스터카드 똑같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광고 컨시스턴스가 그렇게 만드는 게 광고의 키인데 그 현대카드 광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인쇄 광고도 이게 그 대한민국 지도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거든요. 광고 대행사한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라 해서 찍어가지고 어디 충청도쯤 찍어서 뭐 스파비스 50% 할인 현대카드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 낸 건데 그때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도를 사랑하는 모임 협회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다 광고 찍어. 근데 어쨌든 0.73초 안에 고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없으면 인쇄 광고는 극단적으로 시쳇말로 쓰레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가미해서 만들었었고요. 컨셉을 파는 겁니다.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 거예요. 굿즈 그레이트 책에 나오는 여우는 잔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굴리지만 고슴도치를 어떻게 해보려고. 고슴도치는 그냥 여우가 공격하면 딱 그냥 세우거든요. 심플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마케터나 책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백화점식 컨셉을 소구하면 많이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당 콩나물 국밥 하나로 승부하는 게 낫다. 백반집보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책 대한민국 1등 상품 마케팅 전략에 1장에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 그 성공 요인, 키 석세스 팩터가 7가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최초로 들어가는 게 더 퍼스트 이즈 베스트가 된다 라는 최초 지집의 원칙. 이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컨셉을, 그리고 대표적인 상품이 옥시크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넣으면 빨래가 더 하얘진대. 그래서 이게 연 500억 이상 파는 브랜드가 되거든요. 같이 첫 번째, 히트 상품은 시장 원래 마케팅 책에 보면 히트 상품은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여 아닙니다. 두드리면 만들어집니다. 컨셉 창출. 어느 중소기업 사장 50억을 파는 중소기업 사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플라스틱 600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저가 중국산이 몰려오고 고민에 빠져서 브레인스토밍해서 만든 게 야 우리 밀폐 용기에 올인하자. 브랜드는 락앤락이다.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홈쇼핑 찾아갔지만 웬걸 방송해주지 않고 입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 QVC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대박을 쳐요. 역으로 한국에 옵니다. 미국 대박 상품 한국에 오다. 그래서 쇼호스들 터드니까 또 이거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또 사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박 상품이 된 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락앤락이에요. 그러면서 1년에 2천억 팔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며 브라질에 공장 짓고 베트남에 공장 짓는
그게 마케팅입니다. 핵심. 시장은 만들어지는 거다. 중동에서 LG전자가 휴대폰을 만들 때 대박,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침판을 넣었잖아요.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그식 메카를 향해 이렇게 방향을 향해 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휴대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 나침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컨셉 차별화 원칙.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전장터를 옮겨라. 미풍, 미원. 미원을 깨기 위해 제1제당이 미풍을 인수해서 도전하지만 안 됩니다. 그때 니들은 화학 조미료, 우리는 입맛을 다시다. 천연 조미료, 브랜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혜자, 다다다. 그죠? 지금 넘버원 브랜드. 왜 물은 가려 마시면서 맥주는 가려 마시지 않습니까? 하이트. 왠지 오비 맥주는 그냥 물일 것 같고 우리는 안반 150m. 오비 맥주가 니들 진짜 안반 150m 맞아? 그러니까 언론들이 맞냐 안 맞냐 막 가세하면서 잣대 가서 재고 막 1500m 맞다 뭐 해가지고 막 그때 강수현 모델 써서 왜 우리가 오비라는 아이스라는 걸 런칭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실패했다. 왜 우리가 오비라는 브랜드를 버렸냐? 랄라라 박종훈 써서 오비 라거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장은 게임 아웃. 그래서 지금 하이트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케팅의 키다. 현대카드 마찬가지고 컨셉 일치 네이밍.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름 하나만 잘만 들어도 대박이다. 보세요. 샴푸 시장 크게 4종류가 있어요. 그 프리미엄 샴푸, 겸용 샴푸, 그 다음에 그 따로따로 샴푸, 그 다음 저가 샴푸가 있는데 샴푸, 린스, 겸용으로 LG나 태평양이 들어갔지만 3등으로 들어간 애경의 하나로 샴푸가 브랜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등으로 올라섰고 브랜드 비타500 보세요. 대박 쳤거든요. 800억까지 만들면서 광동제약에서. 근데 비타 2000, 비타 5000 뭐 레이스 감잖아 얘들. 그러면서 그냥 형 동생 다 돼버린 거예요. 이쪽. 그만큼 네이밍이 중요하다. 상표라는 건 그 출원 가능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명사나 이런 건 다 안 돼요. 비타, 뭐 500 이런 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맛을 다시다. 이런 건 상표 출원이 됩니다. 자일레톨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자일레톨, 뭐 혜태 자일레톨 동생들 막 다 나와서 이쪽 혼전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심플하잖아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이명박 2번. 그 당시 선거 캠페인 할 때 그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정동영 그 당시의 후보 보시면 가족이 행복한 나라, 좋은 대통령 뭐가 좋죠? 이게 컨셉인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구로동 가면 옛날에 먼지 없는 구로 건설 해서 욕교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 먼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네거티브한 말은 쓰면 안 됩니다. R&D 역량, 핵심 역량 활용한 탁월한 마케팅. 삼성전자에 에이스 인재들 많아요. 태극기 날리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독. 난타. 송승환 씨가 저 난타 전용 극장을 질 때 다 실패한다고 했어요. 누가 그 대구, 대전, 서울, 부산 찍고 연극 안 보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다고 전용 극장을 짓느냐. 근데 그분은 전략이 있었죠. 그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했고 해외 그 아웃바운드 행사들.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난타는 관객 점유율 보시면 외국인이 한 80% 이상 돼요. 그만큼 그런 성공한 이유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책 강연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라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책하고 좀 일치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히트 상품은 컨셉을 파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상품을 처음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TV 광고 나서 잘 팔렸어요. 닥터 쌀발레 해서 막 경쟁사 제품 따라오고. 그 당시에 이제 SBS 막 이렇게 진드기가 요즘도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03동 903호의 비밀 1시간 동안 진드기에 대해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막
가렸고 걔들 주범이다. 침대 200만 마리씩 산다. 그래서 광고대 기사한테 그 카피 떠와라고 해서 그 대표님 보여주고 저 만들겠습니다. 뭐 파리무기 1000억, 이 바퀴벌레 800억, 진드기 최소 300억 이상 됩니다. 두드리면. 그래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진드기 킬러. 그래서 TV 광고까지 막 두드렸는데 정말 잘 나갔어 처음에. 한 건 또 했다. 근데 6개월 지나자 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몽땅 생산해 놨는데.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시는 분? 책 드리겠습니다. 네. 책에서 봤는데 그 침대라는 데가 잠자는 공간에 살균제를 분리하는 데서 문법을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도 있었고요. 결정적 이유는 진드기가 0.2mm 정도 되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파리무기는 날아가다 뿌리면 장렬하게 전사할 때 통쾌함을 느끼면서 효과를 느끼는데 이건 뿌렸을 때 효과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되게 급하시잖아요. 그죠?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손 넣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동전 넣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막. 그래서 참 저도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백만 개 생산해놨다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그 성공의 그 초석은 되는 것 같아요. 책은 특히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안 만들어져도 그만큼 내공이 쌓일 거고요. 선결 과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돼요. 그 밤에 뭐 술 드지 마십시오. 그 술 드셔봐야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술을 거의 완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가정을 방문하기 바쁠 때는 뭐 그 대리로 술을 보낸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 시간만 줄이시면 많이 책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책 쓰신다고 여기 이렇게 묶으시면 집에서도 많이 또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되니까. 책 장사는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 정말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한다가 원래 번역서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21세기 김영곤 사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원고를 받았었거든요. while don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고 주신 바에 의하면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한다 제목이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 냈던 책은 실패했거든요. 제목만 바꿔서 냈는데 그렇게 대박이 된 거예요. 응? 초등 상황 평생 성적 좌우한다. 초등학교 4학년 아줌마들 다 샀어요. 내용은 사실 뭐 저자님한테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5학년 아줌마들 늦었다고 샀고요. 4학년만 되면 그냥 계속 사. 스테디셀러로 갑니다. 이게 마케팅에서 타겟팅. 누구한테 총을 쏘느냐. 그 다음에 세컨드리 타겟은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정말 잘 줍니다. 제가 낸 책 중에 제가 만든 제목이 현대카드처럼 마케팅하라. 이 책하고 이 책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출판사에서 만들었고요. 보십시오. 마법천자문 대박 상품입니다. 우리 집에만 해도 한 30권 정도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애 사줬고 아침역인간 읽어보면 우리가 비록 아침역인간은 안 됐지만 어쨌든 따뜻한 카리스마 이종선 사장님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져주셨어요. 총각내 야채가게 왠지 제목이 뭔가 오죠. 그럼 공병호 박사님의 뭐 10년의 한국 경제학 콘서트가 나간 이후에 콘서트 시리즈가 막 계속 막 나오잖아요. 출판사한테 위임하십시오.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왠지 막 보고 싶잖아요. 50가지가 뭐지? 명확하잖아요. 50가지만.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컨셉 일치하느냐, 그 다음에 어감, 친근감, 뭐 호감도, 사라,
꿈틀거리는 그 직장인의 가슴을 울리느냐 뭐 이런 부분. 사실 디지털 세이브 네이밍 할 때도 LG전자하고의 그 파트너십, 그다음에 현대카드에 많이 기존에 있었던 슈퍼매치라든가 뭐 슈퍼콘서트 이런 부분 연계, 그리고 삼성보다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름이 뭐 사람 머리는 대부분 비슷해요. 뭐 하이세이브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슈퍼세이브로 했고, BC카드가 뭔지 아세요? 킹세이브. 어쨌든 뭐 쓰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어가 막 흘러 넘쳐요. 그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메모하시면 되고요. 특히 신문을 많이 보세요. 신문에 보시면 이 부분 이쪽에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예를 들어 나는 은퇴한 다음에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전원주택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본대요. 구체화시켜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화 시키시라는 얘기고. 이건 써보시면 아십니다.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걸 써라. 그죠? 여러분들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독자들은 냉철하게. 독자들이 어떻게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뭐지?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오션 컨셉을 지향하는 책들. 두 번째는, 근데 이런 책은 많이 드물어요. 주로 외국 번역서가 많고. 두 번째는 뭐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이쪽에서 좀 뭐 업그레이드 시킨 책들. 그럼 세 번째가 그냥 원 오브 댐 뭐 이런 책들인데,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첫 번째, 책을 써서 해당 분야에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고 강연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 책을 디딤돌로 삼겠다. 그냥 아니면 로또 사지 말고 이걸로 대박 한번 쳐서 인생 한번 새롭게 펼쳐보자. 뭐 이런 꿈이냐. 아니면 정말 팔리지 않아도 좋다. 나만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보겠다.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독자들하고 나눠보고 싶다. 이런 컨셉이냐. 첫 책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첫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책에 올인한다는 심정으로 써야 되고, 책을 보시면 많잖아요. 경험 중심형, 주로 자기자랑형 책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첫 책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레벨이나 그 저자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타인의 경험을 총각내 야채가게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쭉 접근하는 그런 부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번역 쪽에 자신 있으시면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책 많이 내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옴니버스 쪽으로 막 모 박사님 이런 책 많이 내잖아요. 순수 창작형, 고본영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데 윤석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기타 옴니버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쓸 때는 항상 관점의 포인트는 독자다. 라는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강연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히 캐치하시고 가시면요,
책 쓰실 수 있습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떨어지고의 차이가 별거 아니거든요.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은 처음에 상법책을 예를 들어 샀다라고 하면 앞에 컨텐츠 목차만 외운다고 합니다. 진짜로 머릿속에. 일주일에 걸쳐. 그것만 한다고. 그리고 20일 정도에 한번 뒤에를 쫙 본대요. 그 다음에 2달째는 또 한 번 딱 정독을 하고, 석 달째 또 한 번 정독하고요. 석 달에 걸쳐 3번을 보는 거죠. 근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상법책을 사면 일단 머리부터 붓습니다. 형광펜 준비하고 잣대 준비합니다. 1장 1절부터 대시합니다. 그래서 석 달에 걸쳐 이만큼 보다가 여기까지는 진한데 여기서부터 얇아지는. 사실 여러분들 책 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쉬울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근데 저는 첫 책을 어떻게 썼냐면 한 5년 걸쳐서 썼는데 아까 그 고시생 같이 썼어요. 1장 1절부터 대시한 거야.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1절. 하루에 밤에 열심히 쓰면 A4 한 장 정도 쓰는데 이걸 제가 1500장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쌓는 재미로 5년에 걸쳐 그렇게 썼어요. 진짜로. 근데 두 번째 책은 딱 6개월 걸렸어요. 대한민국 일등성공 마케팅 전략이. 그 다음에 현대카드처럼 마케팅하라든가 저런 부분들은 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게 그 차이였어요. 그게 정말로.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책 어떻게 씁니까? 조교들한테 원서 주면서 포스트잇 붙여서 여기 이렇게 해서 좌서 맞아 조절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쓰시거든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 컨셉 딱 잡고 목차를 1절, 2절, 3절, 4절, A4 100장으로 가겠다. 1절의 내용은 2절의 내용은 그리고 1장 1절부터 절대 쓰지 마세요. 자신 있는 부분 혹은 작으신. 그렇게 쓰는 게 책입니다. 대단한 설정하고 비중 활동하기. A4 1장은 몇 장. 구체적인 소제목 설정하고 비중 활동하기. 일단 인터넷에서 긁어다 붙인다. 다 긁어다 붙인다. 그러면 1500장 정도가 나와요. 진짜로. 막 더 나와, 더. 그러면 마음껏 붙여겠다가 막. 그러면 그건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수립한 컨텐츠의 기초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쓰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오케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쓰잘데기 부분들,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삭제시킨다. 과감하게. 그러면 한 300장 정도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경쟁 서적이라든가 이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고 집필을 시작을 한다.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성격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유일하게 100점 맞은 시험이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거든요. 동기를 군대에서 땄는데 동기가 그거 필기 떨어지고 와서 염장을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보려고 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격 완벽주의자 되면 안 돼요. 초고 쓰실 때 50% 정도만 완료하신다고 쓰십시오. 안 되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쓰시려고 계속 백스페이스 누르면서 계속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머리 쥐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응?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50% 정도 완료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또 하시고 대패질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하시던 대패질 계속 대패질 이 부분 신문 보다 보니까 이 부분 또 있네. 그럼 갖다가 넣고 이 부분 이렇게 넣고 이거 회사 이거 이렇게 넣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정말 쉬워요. 현대카드처럼 마케팅하라. 이 책을 어떻게 쓸까? 정말 마케팅 주제가 너무 넓은데 어떻게 쓸지를 놓고 처음에 고민을 저도 한 보름 이상 한 것 같아요. 보름 이상 하면서 왜냐하면 독자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냈던 마케팅 또 똑같이 쓰면 정말 그 똑같은 컨텐츠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는 새롭게 가되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럼 키워드가 뭐냐 현대카드에. 그래서 15가지로 간다. 15가지. 첫 번째 CEO 철학이 1등을 만든다. 정태영 사장님이 확고하십니다. 현대카드. 국내 그 오너들 중에 제일 그 명석하신 분이 그 오너들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정태영 사장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저분은 그 마케팅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다 이끌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윗사람 좀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상사들 4가지 스타일 있잖아요.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 이 사람 주변 똑똑하고 부지런한 분이 이제 정태영 사장님인데 이런 분 만나면 조금 이제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배웠다라고 깨달아요. 근데 멍부 있어요.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차라리 멍게가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직장에서 CEO,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조직의 장이 그 문화나 그쪽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잡았고, 두 번째도, 이분 철학 자체가 뭐 사람이 필요하면 돈 주고 외부에서 사와. 이런 철학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동종업계 최고의 연봉을 줍니다. 지금은 현대카드 연봉 굉장히 높아요. 저희 시대도 높았고, 팀장들은 다 뭐, 은 그냥 기본이고,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제품 개발에도 확고하게 26개 알파벳 뭐 이렇게 이것도 이거 보랏빛소가 되라. 어디선지 이슈 메이커가 되라. 이거. 현대카드는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하려고 하면 결제 안 해줍니다. 위에 상사들이. 저도 그랬고요. 저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까 리무진 서비스 이건 우리가 처음 한 건데 다른 카드사들에서 많이 뺏겼어요. 제가 처음에 한 거고. 어쨌든 브랜드, 시장을 지배하는 원칙, 브랜드, 프리미엄.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 시장이 중요한 게 사실 그 프리미엄 상품이 그러면 그 실제로 그 고객 기업이나 이런 데 이익 가치를 가져다 주느냐. 이건 또 다른 이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VVIP 컨셉이 블랙카드가 됐고 모든 다른 호텔이나 다른 데에서 다 제휴하자고 찾아오거든요. 그 당시 제가 개발할 당시에 뭐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3개 그룹을 했었거든요. 뭐 하나가 그 예를 들어 강남에 보면 몇십 평대 이상 되시는 분, 그다음에 사자 같은 부분들 그룹 한층 FGI를 3그룹으로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나름대로 있고요. 그때 회사에서는 플래티늄 카드가 원래 12만 원이잖아요, 연회비가. 근데 너무 단계가 높다, 100으로 뛰는 게 그런데 주장을 했던 게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100은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 두 번째, 이건 더 큰 이유인데 우리가 100을 치면 경쟁사들이 200을 못 칩니다. 경쟁사 진입장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데 카드 다 따라오는데 연회비 100만 원으로 다 따라왔고 그리고 현대카드가 선점하기에서 또 연회비 200짜리로 먼저 간 거고 어쨌든 그런 그 전략들이 적용한 거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카드사의 키는 또 제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감성 마케팅 이렇게 해서 15개 컨텐츠로 제가 딱 이거 잡는데 보름 걸렸어요, 이거. 여기를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하면서 썼는데, 일장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일장은 읽잖아요, 1절. 뒤에는 안 보셔도 이렇게 쓱 보시다가 일장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을 쓸 때는 특히 더 그 내공을 집중하라.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인정할 겁니다. 전문 경영이냐 오너 사장이냐에 따라 다르다.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뭐 오너 사장이시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그 정몽구 회장님 둘째 사위시고요. 그다음에 CEO의 출신 부서. 요한 킴벌리의 그 문국현 전 사장님도 굉장히 뭐 입지 전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분이 본부장 때 미국 킴벌리 클락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노라. 그럼 미국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 너 해봐. 그랬더니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설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P&G의 그 여성용품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만들었거든요. 국가 부가가치. 그게 하면서 화이트 출시하면서 그게 그렇게 올라가면서 완전히 시장을 역전하고 우리 강산 푸르게 같이 대박. 그런. 그러니까 CEO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돌아가셨지만 이 박태준 사장님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사실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포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근간이 됐다고 확신을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CEO의 철학, 책 컨셉을 구성하고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다음에 집필 펴고 시작하고 출판사에 이관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 12번째 전사. 이게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쓸 책은 뭘까? 현대카드 하다 고민하다가 나온 게 시중에서 가서 저는 서점을 자주 갑니다. 서점을 가서 여러분들도 혹시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시거나 그러면 서점을 한 번씩 가세요. 그냥 교보문고를 쭉 가셔서 이렇게 쭉 불러보시면 그냥 세상의 흐름이 좀 보이고 좀 이 트렌드가 좀 잡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서점을 많이 가는데 서점을 가서 제가 본 책들이 다른 책을 소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왜 마케팅 책을 소개하는 책은 없을까? Why? Reason why? 내가 그걸 쓰겠다. 근데 그러면 마케팅 책을 몇 권으로 써야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경영학에서 보통 마케팅 하면 한 26개, 축구하면 갑자기 26명 엔트리거든요. 근데 베스트 11은 11명이 뛰고 정말 중요한 건 감독의 역할에 따라 이게 승부가 달라진다. 마케터의 역할이. 그래서 사사이 축구가 영국 전통 잉글랜드 축구가 사사이를 전적으로 구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이에 배치를 한 겁니다. 사사이에 배치를 해서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책을 낼 때가 2010년 말 10년 정도인데 정대세하고 그 박주영을 스트라이크 맨 앞에 저기 놓고 그 다음에 박지성, 성용 이렇게 백 4, 4, 2, 1. 근데 여기서 골키퍼가 알까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본이다. 그래서 베이직. 그래서 마케팅 원론. 플리커툴러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 정도면 마케팅 원론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 사실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수비 쪽에 필요한 게 나름대로 뭘까 했을 때 STP를 아시려면 왜 그녀는 그걸 샀을까? 이 책. 제가 교보에서 그때 추천서 써달라고 해서 써줬던 이 책. 상당히 여성 마케팅에 집중하는, 강큰 남자. 그러니까 구매 의사결정은 여성들이 다 이루어잖아요. 그래서 STP를 아시려면 이걸 좋고, 더골. 이 책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책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이스라엘 물리학자가 쓴 더골. 소설을 어떻게 저렇게 비즈니스 소설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감탄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프로세서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유통은 이 책 나온 지 꽤 되는데 한번 보세요. 유통 쪽에 이해하시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데 이게 일본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건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 브랜드 리더십, 그 다음에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고 그래서 이 히트 상품 개발 전략은 이 책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책을 하나 또 염치불구하고 좀 넣었던 그런 분이고 스틱. 여기 스틱 보면 정말 이 책은 마케팅 하시는 분, 커뮤니케이션, 광고 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됩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절대 원해보되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이런 책보다 중요한 건 마케터다. 그래서 12번째 정사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냈었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냈으니까 교보문고에서 인정했으니까 많이 팔릴지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팔린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의 그 필요 조건 절대 Rome is not in a belt day라고 다 유명한 말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그 베스트셀러 급작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출판사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책 제목, 머릿말, 그리고 기승전결, 그리고 글쎄 제 책에 상당히 이 도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좋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오히려 거슬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자 입장에서는 공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 책상에 꼽혀있는 책, 그런 책이 되면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감, 출판사 브랜드 파워는 좋을수록 좋고요. 하여튼 인사관리나 리더십 이쪽도 제가 생각할 때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재무관리, 마케팅 쪽은 영원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고, 회계, 너무 강과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고, 통계, 마찬가지고, 생산관리, 상법, 경영, 정보, 기타 등등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셉만 잘 잡으시면 디지털, 만약에 원고지에다 책을 쓰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폴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가시면 내일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컴퓨터 폴더를 탁탁탁 몇 개 딱 만드세요. 글자 색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런 그 포맷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MS 워드만 많이 썼는데 최근에 한글을 쓰는데 MS 워드를 쓰는 이유는 호환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한글이 훨씬 더 편집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더라고요. 실제로. 한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언어가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 거 아세요?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거 다 안 돼요. 다 영어로 이렇게 호환해갖고 이렇게 하나씩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외국인들 테스트하면 한 달 내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다 읽거나 발음은 해요. 말은 하고.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게 대단한 언어입니다. 그거 회사에서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책 내면 보스들이 찍힙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나갈 때하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신입사원 때 히트 상품 하나 터트리니까 막 좀 오버하려고 하니까 존경하는 팀장이 불러다가 그러지 마라. 왜냐? 잘 나갈 때는 꼬리를 내리고 못 나갈 때는 목소리를 높여라. 이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 나갈 때는 조금 내리고 못 나갈 때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못 나갈 때는 정말. 그 반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회사에서는 책을 쓰시면 안 되고.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쪽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 메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사실 표지 디자인은 물론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출판사에 맡기면 돼요. 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디자인을 같이 진행해 보면
그러니까 컨셉하고 일치시키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보통 만들려고 하거든요, 디자이너들은. 근데 그런 것보다 제목이 명확하게 눈에 띄고. 근데 여러분들도 교보나 이런 문고에 가보시면 수많은 책들이 많고 그 차별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 자체는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두라. 저자 소개. 와, 이거 중요합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책 보면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막 완전 전문가 막. 근데 요즘은 자본주의 4.0 진정성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공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개가 끄덕이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자 소개 쭉쭉 써놓은 거 보면 최대한 그걸 자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게 한번 저렇게 박아놓으면 바꾸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자 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옵션 1, 옵션 2, 옵션 3로 써보세요. 그래서 주희한테 물어보고 가서 굳이 대학교를 쓸 필요가 있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책하고 가급적이면 일치되기에 많이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민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뭐 시공을 초월해서 그 겸손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자 소개는 특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천사, 프롤로그. 1장부터 쓰셔야지 프롤로그부터 먼저 써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엑기스입니다. 여기는 활용점정.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 다 완료된 다음에 그 쓰시는 거지 프롤로그부터 쭉 뭐 쓰려고 하지 말고 단 마지막에 쓰실 때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쓰십시오. 왜냐하면 독자들이 책을 살 때는 항상 그 책 제목을 보고 책 표지 디자인을 보고 끌려면 봐서 저자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읽지 않습니까? 프롤로그를 쭉 보고 그 다음에 1장 한번 쭉 보고 괜찮네. 얼마야?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 부분 쓸 때는 정말 잘 쓰셔야 되고요. 추천사. 대부분 보면 책 추천사 보면 막 어디 브랜드 파워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좋은 점도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뭐 감히 제 이름이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넣을지. 그리고 추천사 중에 100권 읽기보다 한 권을 쓰라 같은 경우는 저 김민주 회장님이 써줬거든요. 맨 앞쪽은 한 장 정도, 2장 정도. 그 정도로 추천사를 써주고 좀 신뢰성 있는 분의 추천사를 받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갈지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추천사는 인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출판사에서 책 컨텐츠가 되면 나름대로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에필로그 역시 뭐 마지막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100권 읽기보다 한 권을 써라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나라 그 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엘리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의 떨어지지 않고 황석영 씨의 소설이라다. 근데 이게 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게 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꿈이 있다면 제가 쓴 책이 좀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게 개인적으로 꿈인데 다 쓴 다음 얘기입니다. 언제? 어쨌든 뭐 올해는 대형 출판사들은 슈퍼 갑이고 뭐 앱이 저자들은 슈퍼 을입니다. 뭐. 네? 언제? 원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이걸 일부 분들이.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원고에 자신 있으면 이 정도 됐을 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어설프게 또 만났다가는 괜히 거절당하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할 때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초이스하면 될 것 같고요.
절대 그 원고를 출판사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들이 컨셉 도용을 당할 수 있고, 그냥 오프라인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안 만나주는 게 없습니다. 파주 출판단이 생겼거든요. 거기 가시면 출판사들 다 있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다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에 가시면. 작정하고 도시락 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 두드려서 만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전화해서 시간 잡고 만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론 돈키호테 방식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쏘시면서 만나라. 또 뭐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니면 영화 티켓 있으시면 또 뭐 실무자를 만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편집장 그분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저도 원고가 거부된 게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고민한 데는, 거부당한 데는 거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래서 거부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원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너 차례 출판사로부터 거절 당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걸, 네버 기브업 하시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쓰신 원고를 냉철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쪽 메일로 연락을 하세요. 저는 메일로 연락하면 100% 그 답장 드립니다. 어디 강의 하시거나.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